영상은 다들 잘 보셨나요? 자, 그럼 교과서 26페이지에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계단 그림 어디에선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은 이 계단을 보면 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트루먼 쇼.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세트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트장에서 큰 사람을 감시 카메라 CCTV를 이용해서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보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나중에 그 트루먼이라는 남성, 이제 영화 속에서는 트루먼이지만 실제 이름은 이제 짐 캐리죠. 그 남성이 이곳이 세트장임을 확인을 하고 세트장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계단을 걸어서 나가는 모습까지 나오는 그 영화인데요. 그 트루먼 쇼에서도 자기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세트장을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사상들은 대부분 행복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한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은 단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기보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어야 한다. 또한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답변에 따라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인 공동체나 사회의 모습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복의 기준을 잘 살피고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조화,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 개인적, 사회적 측면의 고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37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 다시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선 물질적, 정신적 가치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추구하는 것으로는 행복에 이르기 어려우므로 물질적인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절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물건 갖고 싶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자, 그런 부분들은 물질적인 겁니다. 자, 물질만 바라다 보면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물욕 너무 과한 건 좋지 않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의미 있는 목표의 설정과 추구입니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행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교육학을 배우게 된다면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 욕구 단계에서 가장 최상위의 단계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편함의 추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 실현이라는 부분이 행복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회적 측면입니다. 개인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함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여건도 중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여건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거라든지 아니면 소득, 고용,
수명, 정치,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짐으로써 그 의무를 헌법에다 명시를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시면 이러한 기본권은 다시 공공복리, 사회 질서 유지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생각 넓히기에서 의미 있는 목표가 선사하는 행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나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진 졸업생 집단의 행복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한 집단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목표를, 다른 집단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등을 삶의 목표로 하였다. 자, 그럼 전자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측면이라면 후자는 어떤 측면? 정신적인 측면이 되겠죠. 몇 년 후 두 집단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다는 어떤 목표를 추구했는지가 행복을 결정지었다. 즉, 지위, 이미지, 명성 등 어떤 일에서 얻는 결과를 중시하는 외재적 목표보다 물질적인 부분, 어떤 일로부터 경험하는 즐거움을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목표,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인 부분이 더 행복하더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의미 있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27페이지에 보시면 나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지 성찰해 볼까라는 내용으로 자료 1번에 보시면 행복책 만들기입니다. 자, 보시는 순서대로 8칸 접어서 점선대로 자르고 엇갈리게 접으면서 반으로 접으면 뭐가 만들어집니다?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나의 행복이라고 적고 최근 자신이 경험한 행복한 일 5가지 한쪽에 하나씩 적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에 그 5가지 일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을 한 가지만 골라 기록하고 그것을 선정한 이유를 적습니다. 자, 책을 한 권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적습니다. 불행한 일 5가지. 그리고 마지막 쪽에 가장 불행했던 거 한 가지를 골라서 선정한 이유를 적습니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행복한 일 생각하면 진짜로 선생님 가족이랑 잘 지내는 거, 딸들이랑 편하게 지내는 거, 부모님이랑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 먹고 지금과 같은 시기 코로나19에 주변의 가족 아는 사람들 지인이든 누가 됐든지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불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야구를 하러 못 간다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볼 수 없다라거나, 그리고 학교에 매일 나와서 출근을 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없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긴 한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최근에 자동차를 살짝 부딪혔다거나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가 있었다라거나 하나 이런 불행한 일들을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등교 계약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2번에 보시면 행복 노래 불러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자는 때때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하기 시습지 불력 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자는 배우는 게 참 좋았다고 느껴지네요. 자, 노자는 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뭐 상선약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뭐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 욕망 중에는 공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명심하라. 뭐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복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원곡을 정하고 노래를 구상하고 노래에 맞춰 원곡에 맞춰 개사를 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상어가족, 아기상어 가지고 뭐 노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행복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 가사를 바꿔보는 뭐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걸 뭐 행복은 뚜루루뚜루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겠죠. 한번 시간 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28쪽에는 창의용합 활동하기에서 예술에 담긴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때로는 짧은 시, 익숙한 노래 등이 우리가 잊고 있던 아득한 행복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과 사람들, 나만의 행복이 깃든 장소의 따뜻한 온기를 떠올리면서 다음 예술 작품을 살펴보자. 자, 자료 1에는 행복에 관한 글과 노래입니다. 뭐 여기 보면은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선생님이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한번 살짝 불러줄 수 있을 텐데 다행히도 이 노래를 몰라서 못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유치한의 행복이라는 시도 있겠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나태주의 행복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의 한 구절 또 나와 있습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뭐 노래와 시와 작품들이 있는데요. 아예 대놓고 이름 노래 제목이 행복인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노래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는요. 행복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림에서도 행복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카사트의 목욕 뒤에라는 그림. 엄마와 아이의 즐거운 모습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샤갈 생일. 자신의 생일에 연인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던 일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 직전의 애비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르누아르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 가정에서 일상적이면서 평온한 시간과 자매간의 다정함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최득현의 화성 능행 도병 중 봉수 당진 찬도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탄신 60주년을 기념하여 베풀었던 성대한 잔치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았던 장면들,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비교 1, 조사 2, 표현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원의 행복, 나태주의 행복,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 실버스타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기에 행복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조사 2에서는 여러분 여기에 4개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나의 그림을 선정을 해보고 그 배경을 조사 그 다음에 행복의 의미를 간략하게 찾아보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 3번째 자료 1, 2를 참고하여 행복과 관련된 시나 노래나 동화나 그림 작품을 한 편 제작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등교 계약을 해서 학교에 나왔다라면 간단하게 뭐 시 뭐 이렇게 하나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쉬운 마음에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하나의 시를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나웅 선생님과 수업 진행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습니다.